안녕하세요. 정수재즈의 정수입니다. 오늘은 재즈 피아노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오스카 피터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25년 8월 15일에 태어나 2007년 12월 23일 82세로 세상을 떠났네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한 흑인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입니다. 5살 때 트럼펫과 클래식 피아노를 함께 배우며 음악을 시작했는데 7살 때 폐결핵에 걸려 트럼펫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아노를 선택하고 피아노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원래 피터슨은 피아노보다 트럼펫을 더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운명은 피아니스트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을 증명하듯 이런 일이 생겼나 보네요. 그리고 알고 보니 오스카 피터슨의 아버지인 다니엘 피터슨이 트럼펫 주자이자 피아니스트여서 아버지가 그의 첫 음악 선생님들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피터슨은 피아노 연습을 평생 하루에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계속 클래식을 하다가 10대 후반 재즈로 전향하여 캐나다 재즈계에서 인기를 얻고 1949년 24살이 되는 해에 미국으로 진출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베이스인 레이 브라운과 드러머 에드 타이푼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피터슨, 브라운, 타이푼은 트리오를 결성하여 강한 스윙감과 지적인 구성력에 의한 박력 있는 연주를 하였고 피터슨이 클래식으로 기본을 익힌 덕에 정통적인 재즈 피아노 연주를 지향하면서도 그의 외모에서는 느낄 수 없는 섬세함과 바흐의 선율을 접목시키는 깊이 있는 음악성이 그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었죠. 피터슨은 전 세계 수천 번의 콘서트를 하였고 200개 이상의 음반 발매와 1987년 로이 톰슨 어워드, 1997년 그래미상을 시작으로 그래미상만 8번, 2000년 유네스코 음악상 등 재즈 관련상을 휩쓸었고 재즈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2005년 캐나다에서 생존 인물로서는 유일하게 기념 우표가 나온 대단한 연주자였습니다. 피터슨의 곡은 어떤 곡을 들어도 다 좋은데요. 특히 1965년 발표한 위겟 리퀘스트 앨범은 제목 그대로 마치 신청곡을 받아 연주하는 것 같은 앨범이랍니다. 이 앨범의 곡들을 들여다보면 1960년대 미국의 보사노바 열풍을 반영하듯 더 걸 프롬 이파네마, 코코바도와 스탄 게츠와 아스트루트 질베르토 연주로 유명해진 피플이 실려있고 마이 원 앤 온리 러브,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유르 그투미 등 스탠더드 인기곡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또한 유명한 작곡가 자니 메서와 헨리 맨시니가 함께 작곡한 The Days Wine and Rose도 수록되어 명실상부한 훌륭한 앨범입니다. 오스카 피터슨의 곡을 들어보면 멜로디는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그 이면의 테크닉은 초고난이도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현란하게 날아다니는 음표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타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려 있어 마치 건반 바닥이 끝까지 눌려 닿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또렷하고 그의 곡을 직접 연주해보면 정말 어렵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그는 힘든 연주를 하면서 이토록 귀에 쉽게 들어오게 하다니 대단한 재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클래식을 전공하고 재즈로 전향하면서 2004년 처음으로 공연을 했을 때 연주했던 곡이 오스카 피터슨의 세러데이 나잇이라는 곡인데요. 그때를 떠올려보며 피터슨의 음악과 똑같이 연주하고 싶어서 이 한 곡의 음원을 수백 번 듣고 따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연주자이기에 시작도 오스카 피터슨의 음악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했죠. 관객의 반응은 어떠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했답니다. 다시 오스카 피터슨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그런데 피터슨에게도 여는 음악가들처럼 상처가 있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려 합니다. 1940년 14살의 피터슨은 캐나다 방송협회에서 조직된 전국 음악대회에서 항상 우승을 하면서 약간의 거만함이 생겼었는데 그 당시 아버지가 재즈 피아니스트인 아트 테이텀의 타이거렉을 들려주었고 그 음악을 들은 피터슨은 너무 겁에 질려 몇 주 동안 피아노 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연주에 환멸까지 느끼게 되었다네요. 피터슨의 말에 따르면 테이텀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
라고 표현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다고 해요. 그 후 피터스는 피아노 정복에 대해 다시는 건방지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했다고 했대요. 피터슨에게 있어 아트 테이텀은 1940년부터 50년대의 음악계 모델이었고 테이텀과 비교되는 걸 꺼려했고 그래서 함께 연주를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가 되기는 했답니다. 누구나 음악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씩의 충격적인 일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백건우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백건우 누구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전 세계에 베토벤 전악장을 안보로 연주한 연주자가 딱 3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나라의 백건우 피아니스트예요. 인터뷰에서 기자의 질문이 선생님은 왜 제자를 키우시지 않는 건가요? 하고 묻자 그 질문에 백건우는 제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데 어찌 제가 제자를 키우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인터뷰 영상의 충격으로 일주일 넘게 레슨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나는 레슨을 해도 되나? 딜레마에 빠졌었죠.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주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레슨을 할 수밖에. 아무튼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피터슨은 어릴 적부터 관절염을 갖고 있어서 운동하기가 힘들다 보니 살이 계속 찔 수밖에 없었고 몸무게가 125kg까지 나가서 셔츠의 단추를 채울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죠. 그러던 중 1993년 뇌졸중을 앓아서 음악을 중단한 적이 있었고 2년 정도 집중 치료 후 1995년 다시 공연에 복귀하여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7년 다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해 토론토 재즈 페스티벌 공연을 취소하고 카네기홀 올스타전에 참석하는 것 또한 취소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되었다네요. 결국은 2007년 12월 23일 캐나다 미시소가에 있는 그의 집에서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한 명의 별이 떨어진 것이죠. 참 안타까웠어요. 저도 오스카 피터슨의 타계전 마지막 연주 영상을 SNS를 통해 보게 되었었는데요. 무거운 몸무게와 건강 상태 때문에 걷기도 힘들어 무대 그랜드 피아노를 잡고 피아노 의자까지 겨우 걸어와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고른 후 관객을 향해 미소를 지어주며 눈인사를 하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데 좀 전에 걸어오는 그의 모습으로는 과연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연주가 시작되자 이 마음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손은 젊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더없이 멋진 연주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진짜 가슴이 뭉클할 정도의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오스카 피터슨의 모습들도 있었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음악 상식에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뮤지션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